네, 매주 금요일에는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상황을 살펴보면 갤럽뿐만 아니라 도하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최저치,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론조사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이분 모셨습니다.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봉신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매주 만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갤럽에서 얼마나 나올지 오늘 일단 좀 찍고 갑시다. 예. 얼마 몇 분 안 20분도 안 남았 14분 남았는데 예. 촉 김봉신의 촉. 글쎄요. 예. 10%대 갑니까? 한 20% 정도. 20%. 네, 지난주보다 한 2%포인트 조정되지 않을까. 예. 짜다. 저는 과감하게 가겠습니다. 아, 10%대요? 예, 저는 19%. 근데 이 모든 이 모든 게 이제 5.5미 이내의 변동이라 5.5미를 벗어난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답답한 국면인데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원하게 한번 웃었습니다. 어제 NBS 전국 지표조사인데요. 역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22%로 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22% MBS에서 22% 나온다는 게 굉장히 낮은 수치는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총선 직후가 27이었는데요. 그럼 총선 직후, 총선 참패 후 나타났던 27 대비 5%포인트 더 낮은 수치가 되겠고요.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7월 말, 이게 이제 7월 말, 8월 초 요때가 사실은 휴가 기간이라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람들이 약간 좀 관대해지죠. 어떤 평가에 대해서. 네. 그때 30이었는데 지금 22입니다. 그러니까 찬바람 불면서 지금 8%포인트 더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선 직전으로 돌아가면은 충격이 큰 수치죠. 38에서 22가 된 거니까 네. 16%포인트 빠진 겁니다. 와. 그러면 정말로 이건 좀 많이 빠졌다고 봐야죠. 네. 지금.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사실은 대통령실이 뭐 저희 프로그램도 열심히 모니터를 하고 계시니까 고소를 위해서. 네,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상황을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국민들이 얼마나 정말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박한 점수를 주고 있는지, 그렇다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지금 제기돼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보수지들이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해라. 안 그러면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별로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세대별로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NBS 조사에서도 역시 50대, 이번에는 50대가 아니죠. 40대가 가장 지지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긍정평가가 12%, 부정평가가 83% 나왔네요. 그러니까 40대가 왜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박한 점수를 주는 겁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경제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경제 문제. 40대 같은 경우에 이제 자녀를 이제 양육하면서 또 부모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부양하지 않더라도 용돈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가장들이 가장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다. 그게 이제 40대, 50대라고 보는데요. 이 중에서 되게 낮죠. 지금 긍정평가가 40대에서 12인데 어떤 조사에서는 이게 이제 한 자릿수로 이제 빠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 경제 상황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제 전쟁이 두 군데서 터져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상황에서도 조금 뭐라 그럴까 재정 정책을 좀 조금 더 이제 큰 손을 좀 키워서 좀 펼칠 만도 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언론에서도 이게 인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좀 받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 가령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가령 그런 게 있었거든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연초에 재정을 다 풀자라던가 네. 아니면 명절을 앞두고 뭡니까 밀린 임금이 있어서 네. 뭐 명절을 못 세는 그런 사람이 없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들 그 때문에 돈을 준 건 아니고 빌려준 거죠. 중소기업 사장들이 찾아오면 돈을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근로자들 노동자들한테 돈을 하여튼 줘라. 밀린 임금은 이런 거라도 있고 하니까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고 이번 추석 때 보면은 뭡니까 재래시장에 상품권 정도 풀었는데 그걸로 이게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서민 정책 또는 중산층 정책 이런 것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은 데다가 네. 물가는 이 조사에서 나왔는데 네. 물가는 확 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좋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40대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거는 바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게 지역별로도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뭐 광주 전라 지역이야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긍정 평가가 5%. 예, 지역에서 5%는 또 처음 나온 것 같거든요. MBS 조사에서는 예. 이렇게 단단히 숫자여도 5까지 떨어진 건 처음 보는데 부정평가가 88. 그리고 나서는 인천 경기가 제일 낮습니다. 인천 경기 수도권이 18이고 부정평가가 71인데요. 사실상 수도권에서 서울 말고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으로 좀 이렇게 퍼져 있는 이 계층들에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 사정에 대해서 상당히 호소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적으로도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나마 이제 도심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빠진다 하더라도 도농 복합 지역이라든지 네. 요새 좀 너무 좀 많이 안 좋아져 있다. 네. 경기 상황이 예. 그리고 물가도 오른다라는 거죠. 예. 다 아시다시피 이제 농촌 간다고 해서 물가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공산품 가격은 더 높기도 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네.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진보 중도 보수 모두 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제가 이 전국지표조사 지금 보고 계신 저 차트는 이번 어제 발표된 것이지요. 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계속해서 조금씩 빠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27, 25, 24, 22까지 이렇게 쭈르륵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기 추세, 단기 추세 모두 다 지금 하락세인 걸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오늘 22 말고요. 그 전주 24, 또 그 전주 25, 27 이걸 보시면은 참 재미있어요. 이 세 번의 조사에서는 어떤 거냐면 잘 보시면 갤럽과 달리 MBS는 4점 척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보여주고 그걸 합쳐서 두 개 해서요.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개를 두 개 합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직전 세 번 조사에서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우 잘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27 나왔을 때 9월 1주 요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매우 잘하고 있다 8, 잘하는 편이다 19 였습니다. 그래서 네. 27. 이게 두 주 지난 그 다음 조사 25 나왔을 땐 자 매우 잘하고 있다 6, 잘하는 편이다 19, 잘하는 편이다 똑같이 19인데 매우 잘하고 있다가 8에서 6이 됐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질 때 24로 떨어질 때 매우 잘하고 있다가 5, 잘하는 편이다 19, 잘하는 편이다는 19 동일한데 네. 매우 잘하고 있다가 조금씩 빠져요. 빠지고 있네요. 예. 예.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고강도 지지하시던 분들 중에서 미세하게 빠지는 추세가 보이더라라는 거거든요. 고강도 지지라고 하는 건 뭐냐? 흔히 뭐 강지층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그래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 라고 평가하시던 분들이 한 자릿수지만 있었는데 그분들조차 조금씩 빠졌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긍정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예. 이거를 보신다면 이거는 조금 대통령실에서도 좀 봐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아스팔트 보수, 태극기 보수, 극단적 보수들을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정도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뉴라이트 보수들까지도 끌어안아서 김문수 같은 사람을 노동부 장관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진숙, 김영태 이런 사람들을 쭉 배치를 했어도 주요하게 대통령을 그래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층이 빠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제 당정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기조라든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에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조차도 조금씩 빠져나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 조사 22까지 다시 빠졌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 예. 22까지 빠지는 이때를 보면 예. 그러면 이때 무엇이 있었느냐? 우크라에 뭐죠? 공격형 무기를 보낼 수도 있다. 네.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살상 무기를 지원할 살상 수 있다. 첫 있다. 지원. 예. 예. 지원 첫 언급. 예. 그 얘기가 이제 좀 있다가 좀 그랬고, 그러니까 대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어떤 마찰이 굉장히 좀 표면화됐죠. 이 두 가지를 보고 전국은 빠졌는데 그러면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됐느냐? 변함이 없습니다. 5%로. 그러니까 아주 강고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다시 그와 같은 흐름에 뭉치고 있지는 못해요. 여기서 하나 더. 네. 그러면 이렇게 전국 평균 24에서 22로 빠질 때에 그 기간에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이게 올랐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직전 10월 2주에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네. 긍정 평가가 5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22까지 전국적으로 빠졌죠.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긍정 평가가 44입니다. 더 빠졌어요. 떨어졌네. 이건 뭐냐? 그러면 우크라와 관련돼서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는 그 과정 그리고 또 당정 간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면화됐을 때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더 빠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빠지고 있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빠지는 비율이 좀 더 두툼하더라. 네. 이거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조사는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보수 성향이신 분들을 말씀드리냐면 이미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나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정말 낮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대통령 긍정평가에서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6%가 긍정하고 계시고요. 네. 거의 광주 전라에서 5%인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바닥이죠. 네. 그리고 중도 성향이신 분들 여기 집중해야죠.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어느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사실 이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도 지금 굉장히 낮아요.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지금 14%입니다. 네.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14면 네. 이거는 정말 바닥 수준이죠.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부정이 77이에요.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요거는 한번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22 전국 평균 22를 지탱하는 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마음이 어떠느냐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조사 이번 이 똑같은 이 조사 개요를 안 읽어드렸는데 조사 개요는 요거는 엠브렘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상우 리서치가 방송이 아니죠.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자체 조사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진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깜짝 놀랄 만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각종 의혹에 연관된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 알려주세요. 동의한다. 그러니까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73%입니다. 그러니까 73 세죠. 사실상 국민 10 가운데 8명은 대외 활동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네. 지금 동의하지 않는다가 20 나왔는데요. 네. 이 20이 한번 보시면은 20%가 대통령 긍정률이 22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동의하지 않는다. 즉 대외 활동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분이 20일에 있는 거는 항상 대통령 긍정률보다도 낮은 비율이에요.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 네. 야, 이건 참 눈여겨볼 법하고요.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국민의힘 지지자, 네. 이 분들 중에서도 57%는 동의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57, 거의 60에 가깝죠. 그럼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10분 중에 6분 정도가 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는 네. 이거는 대통령실에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참 이 부분이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헌정사에서 영부인과 관련된 그 민심이 네.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거듭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의 목소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여야를 뛰어넘어서 자연스러운 협치의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 보면 전 세대, 전 지역 그리고 전 정당이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에 대해선 모두 활동 중단에 동의한다라는데 압도적인 우위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61%로 중단하지 마라.
활동하지 마라, 중단해라라는 게 61이고 동의하지 않는다가 29이고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71%가 중단해야 된다라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또 어제 그 폴란드 대통령 내외가 왔을 때 공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이 과정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면 여당에게는 계속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정세적으로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야가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네. 대외 활동 이건 좀 대통령실에서 대외 활동이 뭐 성격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뭐라고 할까, 야당에서는 지금 수사를 받아라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도 좀 대통령실에서는 좀 선택지 하나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뭐 여야 지금 특검이냐 특별 네. 감찰제냐 가지고 네. 서로 그냥 제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은 겨울 내내 지속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갤럽 조사 나왔습니다. 역시 적확하십니다. 갤럽 대통령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20. 잘못하고 있다 70. 제가 틀렸습니다. 20% 나왔고요. 역대 최저치를 다시 또 갱신을 했습니다. 지난 그 10월 3주차 조사에서 22% 찍었었는데요. 20%로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야, 거의 그 우연이죠. 제가 맞춘 거는 뭐 항상 우연입니다. 예지력이 있는 요새 예지력이 그 유행어여가지고 그 역소리는 아니시죠? 전혀 아닙니다. 네. 할 걸 그랬네요. 자, 세부 상황 보겠습니다. 갤럽 조사가 보니까 4월 5주차 때, 그러니까 선거 직후에 21%를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총선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총선 때보다 더 하락한 지표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세대별로 한번 쭉 분석을 해주시죠. 20%라는 숫자는 지금 2번 나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게 뭡니까? 지난 전전전 차트를 보시면은 전전전이죠. 근데 이게 날짜로 따지면 상당히 좀 몇 주 쉬었기 때문에 9월 2주입니다. 그래서 한 6주 후에 지금 다시 나타난 20%. 그래서 최저치 타이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 잘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역시 세대별로 보셔야 될 텐데요. 요 세대별 보시기 전에 먼저 요거를 먼저 보시고 지나가시겠습니다. 긍정평가 이유와 부정평가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부정평가 이유에서요. 1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난주에 2위였거든요. 지난주에 1위가 경제민생 물가였는데 이번 주에 1위로 바뀌어버렸네요. 15%.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말씀 주셨었습니다. 이러다가 김건희 여사 이슈가 정말 1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진짜 그렇게 됐네요. 저도 역술이는 아닙니다. 역술을 해야 될지 다들 맞추고 계신데요. 하여튼 상황은 지금 이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그가 대한민국에요. 지금 최대 이슈가 김건희 이슈인 거예요. 김건희 여사 이슈인 거고 본인 문제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대외 활동은 다시 시작을 했다. 대통령의 태도는 뭐가 문제냐?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적어서 비서실장에게 제출해라. 이제 이런 태도인 건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로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또 있는데요. 소통 미흡이 4%포인트 많아져서 물론 부정평가 하시는 분들 중에서 4%포인트 많아져서 12가 두 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 미흡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가지고 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가지고 또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와 같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 미흡이 또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여당 내부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당 내부 갈등이라는 게 또 2%로 새로 등장을 했고요. 또 밑에 보시면 거부권 행사가 여전히 1%가 있고요. 또 검찰 권력 과도, 그러니까 검찰
문제, 네.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네. 파생돼 있고 옆에 네트워크를 그리듯이 방사형으로 존재하는 네. 그런 이슈가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예, 꼼꼼히 한번 네.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방금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김건희 여사 문제로 나머지 이슈들이 전부 다 마치 블랙홀처럼 네. 하나의 거대한 이슈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긍정평가하시는 199명 이분들 중에서는 외교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9%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27입니다. 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외교에서의 그 화려한 뭡니까 화면이 네. 등장을 해서 지상파에서 나오고 했던 TV죠. TV에서 네. 나오고 했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유효 기간이 길지 않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유효 기간이 길려면 네. 그 거기에서 무슨 보따리를 가져와야죠. 선물 보따리를 가져와서 네. 많은 국민분들의 민생에 영향이 있는 그런 경제 외교가 있어야 됐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방증하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외교는 역시 휘발성이 강하다. 네. 예,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그 오늘 갤럽에서 이제 경제와 외교 안보에 대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북한군 병사 파병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위협적이다라고 본 여론이 73,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본 여론이 21%로 집계가 됐고요. 특히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첫 번째로 언급한 오늘 중앙일보를 포함한 보수 언론들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세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바로 정확히 이제 문항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교환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군사적 지원,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의약품, 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을 해야 한다.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걸 돌려서 네. 선택해 했는데요. 군사적인 지원, 즉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가 15%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가 한다. 제일 낮고요. 예. 군사적 지원은 15%에 불과합니다. 예. 의약품, 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을 해야 한다. 72%입니다. 요거는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네. 왜냐하면 군사적 지원을 해야 된다 15%는요. 예. 이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률이 5%이지 20%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5%포인트 더 적다라는 거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번 주의 조사는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13%. 그리고 군사적 지원만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된다는 것은 66%. 그렇죠.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16%. 22년 6월이 그렇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예. 군사적 지원은 13%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2%포인트. 그러니까 2022년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이 전쟁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 중에서 72%가 비군사적 지원만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도 군사적 지원은 15% 소수였는데 이번엔 더 낮아진 겁니다.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은 13%만 지지하고 있고 비군사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인도주의 지원 뭐 이런 거. 뭐 모포 침낭 이런 거 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 66% 정도 지원할 수 있다. 아예 하지 말아라가 이제 16% 정도 되는 건데 이걸 보면은 그 살상무기 지원하면 안 됩니다. 국민 여론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려 7%포인트 더 낮죠. 대통령 긍정률보다. 그렇습니다. 군사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러면 계속 군사적 지원을 언급하면 대통령 긍정률은 더 빠진다. 이게 하방 압력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군사적 지원. 여기서 얘기한 건 의약품과 식량이거든요. 네. 이런 것만 지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사실은 긍정률에 도움이 될 텐데 군사적 지원, 무기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긍정률에 하방 압력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심지어 지금 뭐 이따 잠시 후에 추미애 의원님 모셔서 저희가 그 국회 국방위 현안 등에 대해서도 이제 여쭤볼 예정인데요.
지금 그 아시는 것처럼 신원식 안보실장과 그다음에 그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의원 간에 주고받은 그 텔레그램인가요? 카톡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북한군을 공격하자 뭐 검토해 보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그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상한 방향으로의 결단과 결심을 할 경우에 이게 한반도의 어떤 또 다른 추가적 위험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한민국이 적국으로 참전을 하는 것이냐를 묻게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러시아는 사실은 극동지방에선 저희하고 아주 가깝게 네. 우리나라와 이제 있고 핵 보유국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도 좀 봐야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풍선 하나 가지고도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뭐 작은 뭐 화학무기라도 들어가면 이거는 뭐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렇습니다. 일파만파인데요. 예. 지금 무기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거는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예. 지금 대통령실이라든지 정부에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사실은 그와 같이 그 해외 전쟁에 네. 개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경기와 살림살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조사, 갤럽 조사에서요. 네. 지금 보시면 경기와 살림살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깜짝 놀랄 수치가 지금 또 나왔는데요. 네. 지금 이게 뭐라고 물은 거냐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냐 나빠질 것 같으냐 살림살이 좋아질 것 같으냐 나빠질 것 같으냐 뭐 이런 걸 1년 경제 전망을 물은 거예요. 네네. 그런데 경기 전망에서 지금 좋아질 것 같다가 14, 네. 나빠질 것 같다가 58인데 네. 이 58이라는 수치가 올해 들어 네. 2024년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의 10번의 조사 중에 가장 높은 58%가 나왔습니다. 나빠질 것이다. 예. 그래서 좋아질 것에서 나빠질 것을 뺀 그 넷스코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항상 갤럽이 하고 있는 네. 이 넷스코어가 마이너스 44입니다. 와. 이게 올해 들어 지금 가장 안 좋은 수치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고요. 예. 뭐 거리를 다녀보시는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는 뭐 지표나 이런 것들 통해서 뭐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기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내수예요. 내수 경기 활성화가 필요한데 내수가 지금 잘 돌아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달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그 원부자재 사가지고 수입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올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조금 더 낫게 해줄 것인가에 예.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고 나면 터지는 뉴스들이 이게 그리고 맨날 한다는 게 한동훈 대표하고 싸움하는 거 정도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예? 좀 답답하다. 이렇게까지 정치를 못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시죠. 예, 네. 살림살이 전망도 지금 보니까 올해 들어 넷스코어 마이너스 17인데요. 네. 이게 타이 기록이네요. 올해 들어 최저 타이 기록.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국제 분쟁과 네. 관련된 분쟁이 이제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물었는데 네. 이것도 56으로 이번 해 들어 네.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국제 분쟁 네. 그리고 경기 그리고 자신의 살림살이까지도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국가가 상당히 위기에 있다. 외교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 민생 물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도 지금 끊임없이 지금 갈등만 유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러다가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 광화문 광장에 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 이런 집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통령이 나서서 살상무기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위험으로 한반도 전체를 끌고 들어가겠다라는 시그널 아닌가 싶은데 참 많이 걱정이 좀 됩니다. 그 아까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저희가 봤는데요. 정당 지지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지금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정당 지도는 개요를 좀 읽어드려야 네. 되거든요. 이 조사는 2024년 10월 22일부터 24일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역시 통신 3사 제공 무선 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입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당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30 타일을 이뤘습니다.
타이가 네. 더불어민주당 30, 그다음에 국민의힘 30, 네. 더불어민주당은 30, 30이 그냥 쭉 이어진 거고요. 네. 한 주 전에도 30, 이번에도 30. 국민의힘은 한 주 전에 28, 이번에 30. 그러니까 네. 한 주 만에 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둘 다 오차 범위 이내에서 쭉 횡보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재미있는 게 국민의힘이 아주 미세하지만 2%포인트 괜찮아졌는데 네. 대통령 긍정률은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거 뭐라고 봐야 됩니까? 한동훈 효과입니까? 한동훈 효과라고 봐야겠네요. 네. 한동훈 대표가 네. 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예. 어떠한 조치를 제안을 하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상 그 내전 상태거든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예. 친한계와 친윤계가 매일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사실상 주도권 다툼을 날마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한동훈 대표를 밀어낼 뭐 이런 프로젝트도 가동 중이다. 이른바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사실 어제부터 아니죠. 며칠 됐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동훈 대표 물러나라. 사퇴하라 요구하는 시위가 날마다 열리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당내에서는 역학관계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를 좀 몰아세우는 이런 상황이지만 실제로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대표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보신 것 같고요. 지금 숫자는 딱 그걸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고요. 예. 이게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흐름이 일어나면 그러면 대통령 또 친윤계에 대해서는 아주 매의 눈으로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고 네. 그러나 한동훈에 대해서는 조금의 어떤 희망을 좀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 네. 근데 그게 한 2%포인트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거는 예. 이제 미세하게 지금 되는 거고요. 예. 사실은 아주 큰 추세로 보면 둘 다 폭락은 맞죠. 네, 그렇죠. 둘 다 폭락은 맞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국민의힘이 7월 3주차, 4주차 때는 35%까지 찍었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상승 곡선을 타다가 그 이후에 끊임없이 이제 추락을 하면서 28%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포인트 이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봐야 지금 민주당하고 동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야당으로서 지금 동률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네. 대단한 거죠.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민주당이 40% 선을 뭐 가까이 갈 수 있느냐는 한번 봐야 되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렇게 30% 선을 달성한 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6개월 안 돼서인가 막 그렇게 됐습니다. 네네네. 대단한 거죠. 예. 야당이 이렇게 방금 출범한 그 정부의 여당과 네. 이렇게 작은 격차로 붙는 거는 역대 최단기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정부가. 네. 그런데 이제 아직은 30% 이제 초반 정도에서 네. 머물러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9월 2주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3%포인트로 국민의힘하고 상당히 격차를 벌렸습니다. 5%포인트까지 격차를 벌리다가 다시 또 이게 조금 잠정 하락하는 모양새고 32, 30. 지난주와 이번 주 동률로 30%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더 치고 올라갈지 다음 주의 지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또 전망을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숫자를 보실 때 하나 참고하실 거는 밑에 이제 조국 혁신당 지지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번 호남처럼 그렇게 분리해서 후보가 분리해서 나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네. 지난 총선처럼 후보가 같이 나갈 때 이 조국 혁신당 지지세도 민주당 후보가 흡수하는 경향은 뚜렷했습니다. 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지금 어떤 분들은 이미 한 40%에 네. 와 닿아 있다. 범민주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네. 예, 그거는 한번 참고를 해보신다면 네. 큰 선거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당은 재미 보기는 쉽지 않다. 그렇군요. 요거가 하나 체크 포인트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전주조사에서 2%포인트 빠졌습니다. 하락해서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도 전주에 비해서 1%포인트 빠졌네요. 그래서 4%. 올랐습니다. 올랐네요. 예, 4%, 3에서 4가 3에서 4로 예, 예. 1% 올랐군요. 자,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정세가 매우 요동치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급으로 최저치를 찍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1도 변화할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야당, 야당에서 어떤 지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적 지혜가 모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